희수와 동현은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자식들이 성장해 각자의 길을 가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깨달은 그들은 그들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느낀 부담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존중의 힘을 통해 가족이 어떻게 다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희수와 동현은 결혼 생활 40년 동안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부부는 자랑스러운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이제 희수와 동현은 넓은 집에서 둘만 남아 그때의 활기를 잃은 채 지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여전히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겁고 쓸쓸했다. 희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눈길은 창밖으로 향해 있었다. 동현은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멀어진 자식들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은 더욱 깊어만 갔다. 희수는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동현에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너무 바쁜가 봐. 한동안 얼굴도 못 봤네.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모두들 자기 삶이 바쁘겠지. 하지만 가끔씩이라도 와줬으면 좋겠어. 그들은 자식들의 빈자리를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자식들의 방문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전화 한 통이라도 오기를 바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자주 오지 않았고 희수와 동현은 더욱 외로워졌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이 떠난 후 자주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혹시 그 사랑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건 아니었을까? 희수는 동현에게 물었다. 동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우리는 그저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아마도 그 기대가 너무 컸을 수도 있겠지. 그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갈등들을 떠올렸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로서의 기대 사이에서 발생했던 갈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희수는 특히 막내딸인 은지를 떠올렸다. 은지는 항상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았다. 은지는 항상 우리 말을 잘 따랐지만 그게 그녀에게 너무 힘들었을지도 몰라. 희수는 자신이 은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음을 후회했다. 동현은 장남인 민호와의 갈등을 떠올렸다. 민호는 부모의 기대를 뛰어넘으려 했지만 결국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집을 떠나 독립을 선택했다. 민호에게는 내가 너무 엄격했어. 그 아이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 동현은 자신이 민호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했음을 인정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식들이 왜 멀어졌는지, 그리고 그들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며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탓인지 자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희수는 막내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를 길게 이어가지 못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은지의 목소리는 분명히 피곤해 보였다.
희수는 전화를 끊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자식들이 바쁜 것을 이해했지만 그들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동현은 장남 민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민호야, 아버지다. 잘 지내고 있지? 주말에 한번 집에 와서 얼굴 보자. 동현은 최대한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호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아버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봬요. 민호의 말에 동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마저도 거절당한 느낌이 들었다. 자식들의 차가운 반응에 희수와 동현은 더욱 낙담했다. 그들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멀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들은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했나 봐요. 희수는 동현에게 속삭였다. 그래도 이제라도 해야 해. 우리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해. 동현은 굳게 다짐했다. 자식들에게 여러 번 연락한 끝에 결국 민호가 부모님을 찾아오기로 했다. 그날 희수와 동현은 민호의 방문을 위해 집안을 정리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오랜만에 자식이 집에 온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들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섰다. 이번엔 좀 더 잘 해봐야겠어. 희수는 동현에게 말했다. 민호와 다시 친해질 수 있을까? 동현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마침내 민호가 집에 도착했다. 그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인사를 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다. 엄마,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민호는 형식적으로 물었고 희수와 동현은 그가 오랜만에 집에 온 것이 기뻐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민호는 그들의 손길을 살짝 피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희수와 동현은 민호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대화는 자연스럽지 못했다. 민호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하려는 듯 주제를 돌리거나 짧게 대답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진 않니? 동현이 묻자 민호는 간단히 괜찮아요 라고만 답했다. 희수는 분위기를 풀기 위해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왔지만 민호는 그저 몇 입 먹고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다. 그 방문은 예상보다 훨씬 짧게 끝났다. 민호는 다음에 또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집을 떠났다. 희수와 동현은 민호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지만 그가 일부러 자신들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그 방문을 통해 두 사람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임을 깨달았다. 민호의 짧은 방문 이후 희수와 동현은 그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희수는 민호가 떠난 후 동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가 집에 왔지만 마음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걸까? 동현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아마도 우리가 민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 그게 그 아이에게 부담이 되었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민호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그동안 쌓여온 갈등과 오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동현은 민호에게 항상 엄격하게 대했으며 그로 인해 민호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희수는 민호가 집을 떠나 독립하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희수는 민호와의 대화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그의 방어적인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다. 민호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힘들어 보였어요. 희수는 마음속에서 민호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처를 걱정했다. 동현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에게 할 말이 많겠지.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것 같아. 희수와 동현은 민호가 자신들을 멀리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민호와 더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그를 다시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민호는 부모님과의 짧은 방문 이후 그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감정들을 되새겼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부모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랐지만 그게 나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어. 민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민호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졌다고 느꼈다. 민호는 지금의 자신의 삶이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형성된 결과임을 깨달았다. 그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두려웠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내 상처가 더 깊어질까봐 무서워. 민호는 부모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들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는 부모님이 자신을 초대하는 메시지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그는 그들과 다시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그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이에 쌓인 오해와 갈등을 풀어야겠어. 민호는 부모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다. 희수와 동현은 민호에게 다시 한번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식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희수는 모든 자식들에게 연락을 취해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희수와 동현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자식들이 모두 함께 모일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님과의 만남을 꺼려했고 결국 몇몇 자식들만 참석하기로 했다. 그들은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걱정스러워했다. 저녁 식사 날 민호와 그의 동생 은지 그리고 둘째 아들 재훈이 집에 도착했다. 모두가 모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참 좋구나. 동현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희수는 이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대화를 시도했지만 자식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깊은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희수와 동현은 이번 만남이 가족 간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자식들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 사이에 쌓인 오해와 갈등을 풀기가 쉽지 않음을 느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과 함께 거실에 모였다. 그들은 이 기회를 통해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자식들은 여전히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게 참 오랜만이네. 너희들이 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어. 희수가 말을 꺼냈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말을 아꼈다. 민호는 부모님의 기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그 이야기가 가족 모임을 더 어색하게 만들 것 같아 망설였다. 재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부모님,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좋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부모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기대하셨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때로는 저희에게 큰 부담이 되었어요. 그의 말에 희수와 동현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애운지 역시 말을 못했다. 맞아요. 저도 부모님이 기대하셨던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가끔은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죠. 은지의 말에 희수와 동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식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부담을 느꼈는지를 깨달았다. 이제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이 왜 자신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동안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지만 그 사이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였다. 가족 모임이 계속되면서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이 느껴온 상처와 아픔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 사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셨다고 느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면서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됐어요. 민호의 말에 희수와 동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민호가 그토록 힘들어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재훈도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도 부모님의 기대를 항상 느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선택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고민하느라 힘들었죠. 제 꿈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실망이 두려워서 포기한 적도 많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은지도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게 항상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그 결과로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은지의 말에 희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이 느낀 상처와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우리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 같구나. 그게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희수는 자식들에게 사과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부모님이 사랑을 원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었던 기억을 지우기 어려웠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지만 그 사이에 깊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느끼는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식들이 자신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과정이 자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까? 희수는 동현에게 물었다. 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더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동현은 고민에 빠졌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지금까지는 그 사랑이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포기한다면 정말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잃을지도 몰라. 그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도 자식들이 스스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로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인 것 같아요. 희수가 말했다. 자식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동현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자식들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들은 자식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문을 항상 열어두기로 결심했다. 자식들과의 대화 이후 희수와 동현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기로 결심했지만 여전히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다. 그들은 자식들이 스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제 그들은 자식들에게 기대를 거는 대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부모가 되기로 했다.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자주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거야. 희수는 동현에게 말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변화된 태도를 느끼기 시작했다. 민호는 부모님이 더 이상 자신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며 조금씩 부모님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이제 나를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 그들과의 대화가 예전보다 편해졌어. 민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은지도 부모님의 변화된 태도를 느끼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녀를 지지했다. 이제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은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재훈 역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며 조금씩 부모님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는 것을 느끼며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다. 이렇게 조금씩 자식들과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그들이 조금씩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자식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이 점차 자신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자식들의 삶을 존중하며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을 초대해 다시 한번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자식들이 스스로 부모님을 찾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초대의 내용을 신중히 작성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두자. 동현은 희수에게 말했다. 저녁 식사 날 민호와 은지, 재우는 부모님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다.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와 준 것에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식사가 끝난 후 희수는 자식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제는 너희의 선택을 존중하고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지하고 싶어. 그녀의 말에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님의 진심을 느꼈다. 민호는 부모님의 변화를 인정하며 말했다. 이제 부모님이 저희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도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의 말에 희수와 동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식들이 자신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며 그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이제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고 있었다. 이 새로운 이해와 존중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면서 희수와 동현은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식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이번에는 자식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과의 대화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삶에 대해 더 많이 들어주려 애썼다. 그들은 자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해 조언을 주기보다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해. 희수가 동현에게 말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민호는 이제 부모님과의 대화가 더 편안해졌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은지도 부모님과의 시간을 더 즐기게 되었고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다. 재훈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을 존중하고 지지해준다는 것을 느끼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자식들이 자신들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실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며 그들과의 유대가 더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나 자식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가족 모두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였다.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이 모두 모여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들은 자식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민호는 부모님에게 다가가 말했다. 부모님, 이제는 저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사이에 있었던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희수와 동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도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모님이 저희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지지하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가족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재훈은 부모님과 형제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이해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족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이제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며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사랑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으로서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다시 찾은 가족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존중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희수와 동현은 자식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그로 인해 자식들이 느낀 부담과 고통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고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부모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스스로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단지 기대와 책임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